아바타부터 영웅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기대작들이 영화관에 개봉했습니다. 또 국내 영화 헤어질 결심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연결해서 영화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혜은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시죠? 오늘 굉장히 추워서 네. 좀 걱정이긴 했는데 목소리 되게 따뜻하고 밝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지난 수요일에 아바타 물의 길 개봉해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개봉 이후로 꾸준히 박스오피스 1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집계된 관객 수 얼마나 됩니까? 예, 공식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관객수 집계에 따르면 21일 수요일까지 네. 344만 명 정도가 극장에서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했어요. 네. 이 아바타2는 지금 현재 미국 포함한 전 세계 개봉하고 있고요. 예. 첫째 주인데 약 4억 3,45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에서 북미 성적이 한 1억 원 정도를 좀 넘고 나머지는 해외 성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죠. 뭐 글로벌 박스오피스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중에 1등이 아니다. 아하. 3위다. 네. 뭐라든지 예. 약간 첫 주에 생각했던 것보다 1억 달러 정도 매출이 적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지금 뭐 편집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 성적으로 보자면 예상보다 저조하다 이런 분석이 꽤 있던데요. 그 네. 이유 전문가로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개봉 일주일밖에 안 되기도 했고요. 예. 13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플랫폼의 분산이 있다고 봐요. 네. 예전에는 극장에 화제작이 개봉을 하면 당연히 같이 영화관에 가는 게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굳어졌었는데 네. 올해 이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에 극장을 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도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일주일만 성적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특수관에서 보는 관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3D 네. 같은 그렇죠. 3D나 예. 뭐 돌비 애트모스 같은 사운드 특화관이라든지 네. 뭐 4DX처럼 움직이는 관이라든지 아하. 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2D 영화를 볼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예, 이 수업은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예, 극장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 만족스럽다는 말씀 중에 박혜연 편집장님도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3D나 특수관에서 봐야 제맛이 날 정도의 어떤 특수성, 웅장한 스케일 이런 게 있던가요? 확실히 기술적으로는 제임스 네. 캐머런 감독 따라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3년 만에 속편 내놨는데 약간 용서했고요. 네. 예, 확실히 극장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수중 퍼포먼스 캡처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여주고요. 네. 또 하나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바다 덕후거든요. 아하. 예, 타이타닉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기록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 하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기대하고 가셔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편집장님이 들으셨겠지만 이 정치적 올바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바타가 백인 구세주 대 구원받는 도움받는 원주민. 이 영화 속 나비족이 이 원주민으로 묘사되면서 뭔가 좀 인종차별적이고 또 좀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네. 당사자성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고요. 예. 1편 때도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1차원적인 자연주의나 원주민에 대한 판타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네. 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이 이야기를 굳이 우주로 인간이 아닌 이종의 생명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사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야 서구 백인 중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들을 보면서 경험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을 내세웠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 더 빠르게 흥행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종 캐릭터는
동질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가족의 정체성 이런 본질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서 굳이 돈이 이렇게 많은 드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종의 생명체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의미를 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근데 뭐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있어요. 이종의 생명체로 주인공을 설정을 하면 네. 전 세계 모든 관객들이 나의 피부색이나 인종적 간극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공처럼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양면이 다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네. 국내 개봉작 좀 살펴보죠. 국내 최초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죠. 영웅.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성적 어떻습니까? 예, 성적 괜찮습니다. 네. 사실 아바타 2와 함께 한 주 차이로 개봉을 해서 좀 걱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보고 나서 관객들이 겨울에 지금 봐야 되는 영화다라는 입소문 나면서 지금 매출 스코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또 한국 최초의 오리지널 창작 뮤지컬을 영화로 옮겼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국내 영화계 기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 예비 후보 올랐다고 하고요. 골든글로브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도 사실 같은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 이제 북미의 이 로컬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비 후보에 오른 거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국제장편 영화상 이외에 소위 본상이라고 하는 작품, 감독, 나무, 여우, 각본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헤어질 결심 영국 가디언 선정 올해 영화 9위 올랐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미 버라이어티지에서 선정한 최고 영화 100선에도 올랐다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네. 마지막으로 편집장님, 우리 그 컨텐츠, 한국 컨텐츠 위상 글로벌 시장에서의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예, 굉장히 높고요. 이제는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조금 지났어요. 어떻게 우리의 위상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고요. 지켜야. 네, 감격스러운 부분은 항상 해외 영화들 자막으로 보면서 이 모국어 관객들이 느끼는 1% 공감 좀 아쉬웠잖아요. 21세기 한국 관객들은 우리말로 글로벌 걸작 명작을 만나는 시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네, 박찬욱 감독이 이야기한 1인치의 벽, 우리가 오히려 다른 그 국제 관객에게 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